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2월 22일 하니까 괜히 2가 3개 연속되니까 기분이 좀 묘한 오늘입니다. 자, 그런데요, 2월 증시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도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순식간에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2월 장세를 쭉 보다 보면은 그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계속 악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그 이면을 보게 되면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2월의 증시 부담 원인이 그 금리 인상 상승 때문인데, 그 원인이 결국 경기 회복 때문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 제목에 호사다마, 좋은 소식이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상황, 그렇게 중간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2015년 말부터 해서 2015년 12월이죠. 그때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자넷 옐런 의장 시절 때입니다. 처음 금리를 인상했고 시장의 충격 정도를 쭉 가늠하고 간을 보다가 2016년 연말에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2017년에 연달아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3-4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그만큼 경기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한 3번 정도로 마음을 조금 놓았었는데요. 그런데 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걸 보니까 경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은 4번 인상으로 가겠구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장기금리도 상승하고 단기금리도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증시가,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쇼크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이런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기가 호조되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겠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요, 한 2년 전 2016년까지만 해도 이 임금 인상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회복되는데 임금이 왜 안 올라갔냐, 이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임금 인상이 확실히 눈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결과 물가 상승세도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와 더불어서 시장 금리 자체도 상승세로 자리를 굳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를 이제 프레드라고 해서요,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만든 경제 지표 관련한 사이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미국 장기금리 오랜 기간 하락했다가 최근 연도 들어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단기금리는 올해 들어서 그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입니다. 이게 2%대인데 고착화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4%대 와 있는데요. 요거는 1940년대부터 쭉 보게 되면은 거의 이건 자연 실업률 수준입니다. 여기선 더 이상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장 금리도 상승하는 그러한 순환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바로 이거죠. 과연 시장 금리 상승이 과연 나쁜 소식일까?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뭐 상승장, 하락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상승장도 또 반 나누고 하락장도 반을 나누면요, 상승장은 금융장세로 시작해서 실적장세로 넘어갑니다. 자, 금융장세는 쉽게 생각하시면요, 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장세입니다.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기 위해서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라는 돈을 푸는 정책, 제로금리 수준까지 금리는 낮아져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돈을 풀었다 보니 금융장세 속에서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요 시기 때는요, 아직 경제라든가 기업 실적이 탄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조금 인상하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긴축 발언이 나오거나 또는 긴축 정책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발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 6월에 2차 양적 완화가 중단되고 2010년 8월 유럽 위기가 온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마치 그 사람 건강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우리가 입원해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영양제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게 쉬게 되죠. 쉬고 있을 때 계속 병원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체력이 회복되고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적 장세의 진입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다 완전히 퇴원하게 되죠. 그 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실적 장세에 접어들게 되면요,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러한 것들이 악재로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잠깐 뭐 염려되네 했다가 바로 경기 회복됩니다 라는 시그널과 함께 증시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5년 이후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이러한 과정이 실적 장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은 실적 장세의 중간에 와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실적도 글로벌하게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일부 섹터에서는 과열 조짐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시기 때, 이 실적 장세 때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등 아니면 폭락입니다. 그 폭등도 그냥 폭등이 아니고요, 광적인 폭등, 폭락도 그냥 폭락이 아니고 광적인 폭락입니다.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적 장세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돈이 확 풀려가지고 모든 투자 자산을 일시에 불태워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연료를 한꺼번에 확 태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폭등 후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느냐? 왜냐면은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볼 때 그걸 인상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경기가 튼튼하거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갑자기 금리를 낮춘다 할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경제에 안 좋은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갑자기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 상세 속에서는 이러한 또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부 차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장기금리 관점에서 하나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미국의 10년 금리는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자,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을 세우고 또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뭔가 플랜을 세워서 사업을 더 키워보려고 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회복될 것 같다 하면은 돈을 차입을 해서 그것을 시설에 투자하고 하겠죠. 그때 이제 차입을 하는 돈은 단기 자금이 아니고 장기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요,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장기 금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뒤에 이어질 글들을 위해서 참고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니까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부터 변수는, 자, 일단 2월 장세가 금리 상승 흐름 때문에 하락을 했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칫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12월 12일자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주가지수 충격 후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회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겁나 하면서 숨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그 겁먹은 마음을 회복하는데 1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완충 시간 후에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급하게 경기 회복 속도와 급하게 증시가 상승한다면은 이거는 마치 실적 장세에서 금리를 떨군 것처럼 갑자기 확 증시를 태우고 일순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천히 완급을 조절해 간다면은 그 후에 상승장이 1년 또는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관찰하기 위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자, 미국의 10년 장기 금리와 2년 단기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입니다. 자, 이제 스프레드에 들어가면 이제 요 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요 스프레드가 축소 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그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소수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0.6%포인트 60bp 정도 되는데요. 자, 요게 언제 제로가 되느냐, 요게 이제 부터는 변수입니다. 그나마 2월 달에 장기 금리가 상승해서 여기 보시면 살짝 빼꼼 올라왔죠? 예. 그 이제 축소 속도가 좀 완화되었습니다만, 대략 빠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은 내년 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돼요. 왜 지켜봐야 되느냐? 이게
그대로 요 추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속도는 계속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서 기업들의 장기 자금 수요가 폭증한다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대신 요 추이가 요런 지금 최근까지의 추이로 보면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중반에는 역전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업들이 경기 호황을 예상하고 장기로 자금을 차입을 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 은행 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끌어올 때 단기 금리로 자금을 끌어옵니다. 자, 그런데 요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역전을 했다? 보통 우린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걸로 아는데 그게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죠. 소위 역마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요, 자금이 경색되고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이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소위 역금융 장세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D-Day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장단기 금리 차가 꺾였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세 줄로 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금리 급등 때문에 일시적인 숨고르기는 불가피하다. 한 달 정도 조금 이제 시장이 출렁거려도 마음의 각오를 하시자라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요 관찰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을 때,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단기 금리가 더 장기 금리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면서 향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들의 좋아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